네, 안녕하십니까. 출세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으로서 23번째 한국 인구 대안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50년 뒤에 한국 국민이 과반수 사라지고 63살 이상 국가 소멸 경고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한국가정교육위원회 대표 윤석영 목사로서 가칭 한국 가정교육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일을 위하여 이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 내용은 벌써 몇 년 전에 영화 감독 장진이라는 분이 썼던 내용입니다. 미래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이겠냐?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인구였습니다. 6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에선 40%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꼽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 문기를 능가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이 아주 혁혁한 여러 가지 성과를 자세하게 세계에서 지금 보도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유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재정과 다른 예산 등을 출세나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더라도 인구가 없어져서는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최초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는 여러 기관들의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샘 박사의 경험대로 한국은 인류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국가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국의 특징 4가지로 공동체 중심의 사회,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 규칙 준수,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런 독특하고 특징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인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도구다, 한국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저는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 재앙을 막을 정도의 아주 유능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이지만 한국은 아주 독특하고 두드러진 상황으로 예상보다 빨리 인구가 멸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각나는데, 옛날에 왕은 자녀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전망들이 있는데, 또한 우리 현실 한국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다 점검해서 지금 한국 출산율이 0.7명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남성 싱글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554만 명, 여자가 495만 명입니다. 495만 명, 남자가 550만 명. 그래서 절반이 미혼이다. 그러면 아까 40% 나온 40%인데 그것은 4년 전 얘기고, 지금은 51.5% 남자가 나가고, 그래서 50%만 잡고 있단. 그래서 다문화가 9%.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41%가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혼한 사람이 49%니까 20%가 이혼했다 이겁니다. 남성으로 보면. 그래서 남성의 111만 명이 싱글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45%니까 22만 명. 그 다음에 여기 50%라는 말은
이 553만 명의 50%니까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410만 명이라고 하는 남성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니까 결혼을 못하거나 그다음에 싱글이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전체의 74%다. 이건 놀래라 빠질 얘기입니다. 전체 74%. 나 이걸 보고요. 그럴까? 의심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자료를 보내고 물어봤어요. 이게 틀리냐 맞냐? 엄청난 숫자니까 그분이 다 검토해보고 맞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 74%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출생아가 없다, 자녀를 안 낳는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나머지한테 5억을 줘봐야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나는 수가 안 되는데 5억 줘봐야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까지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을 벌려야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죠. 깊이 생각할 것은 한번 봅시다. 한국은 수자원이 여러 댐들이 많아가지고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흉년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흉년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를 출산할 그런 근원이 없으면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고 출산한 인구와 이혼을 그래서 출산한 인구를 위해서 이혼을 줄이고 결혼할 부부를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실질적인 자료와 근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참 나라를 잃고 핍박과 학살 속에서 고출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고출산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나라도 이렇게 경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좀 부자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지원하면 나라가 어려울까? 아니 그래도 역사적으로 인구 정책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고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고출산이라도 신생아에게 지원해서 필요한 재정을 지급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로서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좋은 나라다. 본받을 만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돈이 부족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만 방송에서 OECD나 한국통신에서 2004년, 2014년도에 이스라엘 출생아는 3명이다. 프랑스도 작년 통계로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7명으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도표를 봐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건 14년 거로 나와서 0.1명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방송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전문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을만 하다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 16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학대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Korean population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disappear. In the short run, much more important, that is the effect of a population age structure, which will become very aged quite quickly. 일본과 타이완 등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비슷한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 여성에게 일과 가사, 육아가 집중되고 긴 근무 시간 속에서 자녀의 교육까지 여성 몫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겁니다. With feminism to do with male priority, to do with the difficulties that women have in combining having children and 그래서 자녀를 못 낳게 하는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요. 교육비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에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일부러 멸절하도록 하는데 자녀를 낳게 하는 교육비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앞으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꼭 출산하도록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사라지도록 놔두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라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이 인구로 멸종이 안 되려면 교육 분야를 강력하게 확보해서 규제 대상으로 사교육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든지 죽었다고 하는 공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월급이 너무 높습니다. 안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공무원 수준을 법으로 정해서 좀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 법제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 앞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프랑스가 인구가 국토가 넓은데 프랑스에 한번 가보니까요, 아주 넓은 평원에 소들이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땅을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서 효도할 수 없는 불효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불효시대라고 말합니다. 부하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돈을 내서야 해요. 프랑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의 열전은 효도는 못해도 국가 예산 639조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직장마다 보면요, 세금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하여튼 국민이 없어지면 세금을 누가 낼까요? 이 639조 세금 국민이 적어지면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선교 경험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월급의 80% 이상을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새 거 사지 않습니다. 헌 거 주워 쓰고 다 해요. 아주 전략했습니다. 자기 나라 돈 다 버려버리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인을 길러놓으면 20년간이나 15년간 길러놓으면 한 50년 이상 출생아 비용 4억이 들어도 5배 이상 그들이 계속 국내에 내수한 자금을 벌어낼 것입니다. 보낼 나라가 없잖아요. 자기 가족들 보내면 거기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금도 내고 또 후손도 나올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후손은 절대 못 넣습니다. 자기 나라 끝났지.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비즈니스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당백의 무한한 능력자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 후손을 0.7명이라는 부끄러운 수를 남겨놓지 말고 5년, 3년, 7년을 낳아서라도 드넓은 지구촌 마을 세계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를 왜 안 하겠냐입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한 계산을 전체 하겠습니다. 여하간 돈 떠나서 해야 됩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골든 박사도 한국의 직장 문화를 설명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옥스퍼드 인구학자 말처럼 이렇게 직장들은 사회의 문제를 따라가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기성세와 젊은 남성의 인식 변화, 또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아들을 교육해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를 그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직선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 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어른들은 절대 모른다 그러는데요,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이 49%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아기를 낳고 싶다 56%다 이거예요. 이거 퍼센트는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이거 큰 문제가 되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서 400개 유튜브로 가정교육 운동으로 책임있게 지속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매년 400개 정도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공개해놓고 해결대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개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데 대한 모든 중요한 내용을 가정교육 교육을 받으려면요, 부부가 가야 되고, 또 5만원, 20만원씩 내야 되고 3일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누가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유튜브에다가 공개해서 전문가와 또 가정교육 인도자와 국민이 직접 상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 이게 상당히 연구하고 준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 등 인구 문제를 고취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돈 몇 푼 주고 어떤 것과는 지금 정책으로서는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20대 조기 결혼 소개팅, 결혼 기피나 자녀계에 대한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이제 포괄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벌려야 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능한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그래서 필요한 노력을 해서 한국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가칭 그런 운동을 벌려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혼 빙하기라는 말 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은 28만 쌍입니다.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96년 정점을 찍은 후는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96년 정점을 찍은 후로 결혼하는 커플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32세, 40세도 결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기적으로도. 자, 그래서 20대 조기 결혼 소개팅을 한다.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운동에서 여기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번작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중매결혼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중매결혼 절대 안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결혼 기피나 자녀결혼 대안에 대해서도 이 국민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냥 정부 시청만 하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제결혼이 지금 7%인데 그전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7% 내려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제결혼에서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45%라도 국제결혼을 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을 10% 줄이고 운동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양 유입, 입양 유출 금지, 입양을 지금 인구가 부족하다는데요. 그냥 입양 보내버려. 이게 나라예요. 이게 국민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일이냐 이겁니다. 나라는 아이들이 없다는데 혼외 자녀를 아까 영국 박사가 말한 대로 지금 제3세계는요 혼외 자녀가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유럽도 그렇고 혼외 자녀가 30% 40%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외 자녀 아주 멸시하는데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았네요. 이것에 대한 합법화, 사회적 수용 이런 것들을 하자 이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몇 년 살았는데 10년 살았는데 거기에 한국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을 국내 양육한 다른 나라는 데려온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안 데려오고 있어요. 인구는 없다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나 사람들이 너무 그런 데 신경을 안 써요. 이삭을 왜 주어요? 이삭 버리지. 그러나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은 이삭을 줘야죠. 근데 그렇게 많은 40만에서 50만 된다는데 왜 안 데려오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한국에 다시 오죠. 제2후손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 홀로 사는 40세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로 한 달에 25분씩 가는 데 대한 많은 연구와 대화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제결혼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이것까지 매년 20만 명 난다고 하죠, A가. 그러면 15년간이면 300만 명 낳습니다. 이건 놔두고, 이거는 좀 차차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문화가 지금 나는데 이것도 많이 낳게 하는 거,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요. 많은 사람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럼 국제결혼을 시켜서라도, 국제결혼 좋아요. 61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새로운 제안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입양에 가는데 우리도 입양에 오자 이거예요. 입양에 오는 숫자도 엄청나게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1188만인데 1년 평균 79만 명을 낳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우니까 다 그러죠. 취문을 하지 말아요. 안 했지 지금까지 쉬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목표를 두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자, 요새 한동훈 씨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탓할 문제도 아니죠. 게다가 이미 이렇게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시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된다겠습니다.
회복되지 않나요? 이거? 한 장관은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자 서울 교수는 정해진 미래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져. 그 다음에 정해진 시장과 기회, 정해진 미래 이거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개 씁니다. 책을 한 30권 썼는데요. 이 책을 써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될 것이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말 하는 건 아니에요.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의 미래를 정해져 없어진다고 정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인구 대안을 지금까지 말했는데요. 이런 대안을 실천해 나갈 때 한국 인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